경제학에서 말하는 재화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재화는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재화란 인간의 욕망을 충족해주는 모든 유무형의 수단을 말합니다. 기준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 그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재와 소비재, 즉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생산재, 프로듀서즈 구즈 캐퍼털 구즈란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재화, 즉 최종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나 자본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기계, 원자재, 공장 설비, 운송업체용 트럭, 제빵회사용 밀가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재, 컨슈머즈 구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재란 최종 소비자가 직접 사용, 소비하기 위해 구매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빵, 옷, TV, 개인용 스마트폰 등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빵회사가 밀가루를 구입하면 해당 밀가루는 생산재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밀가루를 사서 직접 빵을 만들어 먹는다면 해당 밀가루는 소비재가 되는 것입니다. 택배회사가 트럭을 구입하면 그 트럭은 생산재이고, 개인이 캠핑용 트럭을 구입하면 그 트럭은 소비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재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생산재이냐 소비재이냐가 달라지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대체재와 보완재, 즉 다른 재화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체재, 서브스터투트 구조입니다. 대체재란 한 재화가 다른 재화와 비슷한 효용을 주어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콜라와 사이다, 버터와 마가린, 소고기와 돼지고기, 커피와 홍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황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콜라 가격 상승은 사이다 수요를 증가시키는 대체재 관계입니다. 콜라가 비싸졌으니 사이다를 찾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버스 요금 인상은 지하철 이용객을 증가시킵니다. 버스와 지하철도 대체재 관계인 것이죠. 이번에는 보완재, 컴플러멘터리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완재란 두 재화를 함께 사용할 때 효용이 커지는 관계의 재화를 말합니다. 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의 수요도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커피와 프린터와 잉크, 자동차와 휘발유,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상황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겹살 가격의 폭등은 상추와 같은 쌈채소의 수요도 감소시킵니다. 삼겹살과 상추는 보완재 관계인 것이죠. 다음은 소득 변화에 따른 분류로 정상재와 열등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재, 노멀 구조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재화가 정상재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외식, 명품, 여행 등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업 후 소득이 늘어 명품 가방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 명품은 정상재인 것입니다. 다음은 열등재, 인피리어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등재란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저품질이라는 뜻이 아니라 소득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라면, 저가의 대중교통, 중고차, 저가 브랜드 옷 등이 있습니다. 정상재이냐 열등재이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상황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득이 증가하여 자가용을 사고 시외버스를 덜 타게 된다면 자가용은 정상재, 시외버스는 열등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서 외식 대신 라면을 더 많이 사 먹게 된다면 외식은 정상재, 라면은 열등재인 거죠. 이와 같이 같은 재화라도 소득 수준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정상재이냐 열등재이냐의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아주 높은 계층에게 라면도 기호식품으로 크게 상관없다면 정상재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제성, 경합성에 따른 분류로 사용재 즉 사유재와 공공재, 그리고 가치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합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거나 제한하는가를 말합니다. 다음은 배제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배제성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있는가를 말합니다. 즉, 돈을 내고 구매한 사람에게만 소비할 권리가 주어지고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소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사용제, 즉 사유제, 프라이벗 구즈는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요? 사용제는 바로 앞서 설명한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있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시장에서 가격을 매겨 거래되는 일반적인 재화, 즉 빵, 옷, 스마트폰,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상황별로 예를 들면 옆 사람이 빵을 먹으면 내가 못 먹게 되는 것, 그리고 돈 안 내면 못 먹는 것과 같이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있는 재화가 사유제입니다. 다음은 공공재, 퍼블릭 구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동시에 가진 재화를 말합니다. 상황별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방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고 세금을 안 내도 배제 불가합니다. 바로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는 공공재인 것이죠.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량이 줄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재화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방, 치안, 경찰 서비스, 등대, 무료 공중파 방송, 가로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치재, 매럿 구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치재란 원래는 시장에서 배제성을 가지고 거래될 수 있는 사유재의 성격을 갖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부가 개입해 공급하거나 지원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소비자가 그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가 보조 의무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의무교육, 예방접종, 공공도서관 같은 재화들입니다. 병원 진료는 원래 돈을 내야 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것과 같이 사유재 성격과 정부 개입이 모두 있는 재화가 바로 가치재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화의 종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에 따른 분류로 생산재와 소비재, 즉 생산에 쓰이냐, 최종 소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재화 간의 관계에 따라 대체재와 보완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격 변화 시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보완재, 반대 방향이면 대체재 관계입니다. 또 다른 분류로 소득과의 관계에 따라 정상재와 열등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 시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 감소하면 열등재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의 유무에 따라 사유재, 공공재, 가치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있으면 사유재, 경합성이 있고 배제성이 없으면 공공재, 그리고 사유재 성격의 정부의 개입이 있으면 가치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화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